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벚꽃이 그렇게나 화사하게 만개하더니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고 말았네요. 벚꽃의 찬란한 기간이 조금만 더 길면 좋으련만. 찬란한 그 순간은 왜 늘 짧기만 한 걸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그중 하나는 결혼식장에서의 제 모습이었어요. 버진로드를 걸어가던 제 모습 말입니다. 그때만큼은 제 인생에 있어서 화려한 꽃길만 펼쳐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찬란함은 한순간이었죠. 이혼, 그리고 영화 기생충.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주제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이유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죄다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었기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었던 사람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 이유였죠. 아니, 우리 식구들이 한식 좋아하니까.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아무리 다들 입맛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래도 한국 사람들 아니겠어? 한국 사람이 한식을 먹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음식은 한식으로 나오는 곳으로 정하자. 괜찮지? 어른들 괜히 양식 드시면 속 불편하고 집에 가서 김치에 밥 챙겨 드실 게 뻔해. 어차피 돈 쓰는 거야 비슷한데 그냥 한식으로 하자. 나도 한식이 싫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무래도 친척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굳이 동선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하지 말고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코스 타입으로 하자는 거지. 저희는 결혼 준비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편이었던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식구 챙기기에 바빴어요. 우리 엄마가 한식을 좋아하신다. 우리 누나도 그렇고 다들 양식 먹으면 속 부대껴 한다. 그 말을 먼저 앞세우면서 계속 한식, 그놈의 한식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친척 어르신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댁 쪽에서도 몇몇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앉은 자리에서 이동하시는 일 없도록 코스로 나오는 식사를 택하자고 한 건데, 그놈의 우리 엄마, 우리 누나를 구간조처럼 반복하면서 자기 식구들 양식 못 먹는다고 끝끝내 한식 택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죠 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식사 챙겨드린다 뭐한다 하다가 시댁 쪽 어르신분 한 분은 넘어지시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챘어야 했어요. 이 결혼은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가시덩굴이 펼쳐진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올케, 생일 축하해. 우리가 너무 눈치 없이 또 온 건가? 아이, 좋은 날이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어째 올케 표정이 안 좋네? 야, 민규야, 너 올케한테 말 안 했어? 아이고, 설마 아니 민규 제가 말을 안 했겠냐? 쟤네들 신혼여행 때도 서영이 그 난리를 쳤었는데. 이 아가, 생일 축하한다. 오늘도 너희들 신혼여행 때처럼 그럴 거 아니지? 아이고, 이제 한 식구인데 뭘 그렇게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있겠어. 안 그러냐? 아유, 그나저나 식당이 좋네. 음식도 청가라니. 에이, 당연하지. 우리 서영이가 우리 식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기야,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어때? 그래도 자기 생일인데 우리 둘이서만 보내는 것보다 사람들 북적북적한 게 더 좋잖아. 다 같이 한 식구인데 뭘. 엄마, 내가 일부러 엄마랑 누나 입맛 생각해서 여기로 고른 거야.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가야 해. 알았지? 제 생일날에도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였어요. 맞아요. 생일날에 시댁 식구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거, 그거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매번 그랬다면요? 결혼 생활 4년 내내 제 생일마다 무슨 기념일마다 온통 시댁 식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건 신혼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상상이 가시나요? 신혼여행을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디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그 일을 제가 실제로 겪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건 제가 버진로드를 걷던 그 순간 빼고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정말로 어머님이랑 형님이
우리가 신혼여행 가는 나라에 우리가 묵는 호텔에서 지낼 거라는 걸 자기가 몰랐다고? 누굴 바보로 알아 지금? 뭐야 대체?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걸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다 저질러 놓은 거야? 뭐 하는 건데 대체? 내가 얼마나 당황한 줄이나 알기나 해? 아니 서영아, 나는 진짜 몰랐어요. 오빠는 진짜 모르는 일이라니까. 나 진짜 몰랐어. 자기야, 어차피 일 이렇게 된 거 그냥 놀자, 어? 그러면 엄마랑 누나한테 우리 신혼여행 즐기는데 방해되니까 가라고 그럴까, 그럼?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저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묵게 될 방 바로 맞은편에서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식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군요. 말도 안 되죠? 네, 저는 지금도 그 일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신혼여행지에서, 그것도 바로 맞은편 방에서 시댁 식구들이 묵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나 들떠서 간 신혼여행인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빼고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 여행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처음 저와 마주쳤을 때 시누이의 표정이 참 어색했거든요. 어머나, 어머, 엄마 진짜 미치겠다. 그렇지? 아니, 어머머,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 아니, 나는 신혼여행지가 여기라고 못 들었는데. 발리라고 하지 않았었나? 아니, 어떡해. 어머머. 어떻게 만나도 여기서 만나나 몰라. 그렇지, 엄마. 응. 너무 신기하다. 어머머. 그러게. 얘 서영아. 우리가 인연이기는 진짜 인연인가 보다. 어쩌면 이렇게 같은 여행지를 오나 몰라. 아니, 우리는 분명히 너희가 발리로 간다고 들었었거든? 어머머, 이걸 어떻게 하나, 어? 얘, 서영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이서 신나게 놀아. 알겠지? 에이, 엄마. 당연히 우리 신경 안 쓰지. 신혼여행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옳게. 우리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둘이서 신나게 놀아. 알겠지? 우리는 나가서 산책이나 좀 해야겠다. 산책. 요 앞에 바다 있는데 거기서 바다에서 산책이나 해야겠다. 참 웃기죠? 사람이 농락당한다는 기분을 제가 저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목소리도 참 커요. 거기다가 저 때는 발연기 한답시고 목청껏 큰 소리를 내는데 그거를 바로 앞방에 있던 남편이 듣지 못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나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누이는 자기네들이 갈 행선지를 마치 자기 동생한테 들으라는 듯이 크게 자세하게 혼잣말 해댔습니다. 그러니 제가 열이 받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이잖아요. 정신없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떠나고 저는 바로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왔죠. 그랬더니만은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나라 뉴스를 보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문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나 보죠. 그놈은 제 눈치를 보면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네가 몰랐던 게 말이 되냐 말싸움 하게 된 것이었죠. 아, 그래? 아이씨, 진짜 자기도 너무한다, 어?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면 뭐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랑 누나 키우면서 한 번도 해외여행 이런 거 못 다녀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신혼여행 가는 김에 엄마랑 누나네 것까지 했어. 어차피 큰돈 쓰는 거 좀 더 쓰면 할인도 더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자기야, 내가 올 때 엄마랑 누나한테 약속까지 다 받았어. 절대로 우리 신혼여행 보내는 동안 서로 일절 터치도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놀다 가기로. 그래서 내가 비행기 좌석도 완전히 멀리 떨어지게 잡았고. 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안 마주치게 하고 싶어서 생각한 게 맞은편 방이야?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면 나도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왔지. 자기 식구들만 식구야? 벌써부터 이렇게 네 식구 내 식구 가를 거야? 와,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어? 상상도 못했어. 내가 아까 얼마나 당황한 줄이나 알아? 내가 지금 무슨 꿈이라도 꾸는 건가 싶더라. 그리고 뭐? 여행 기간 내내 안 마주치자고 약속했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바닷가 메인. 거기 오빠가 나한테 옷 갈아입고 나가자고 한 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유치원생도 다 알겠더라. 어? 나 빼고 오빠랑 오빠 식구들이 다 짜고 친 거라는 거. 그거 지나가던 게도 알겠어. 참. 신혼여행 첫날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얼마나 싸웠던 건지. 그래서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도 울어서 제 눈이 퉁퉁 부어있거나 아니면 싸워서 표정이 안 좋거나 등등. 기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신혼여행 내내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는 건 개뿔. 드라마 도깨비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모든 순간이 너였다. 그 로맨틱한 대사가 저한테는 끔찍한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신혼여행 내내 모든 순간을 그놈의 시댁 식구들과 함께 했거든요. 똑똑똑. 이른 아침부터 노크 소리가 납니다. 아침잠이 없는 시어머니의 노크였죠. 너희들 아직도 자니? 조식 먹으러 가자. 아유, 무슨 젊은 애들이 잠이 이렇게 자. 얼른 일어나. 비싼 돈 주고 놀러 왔으면은 본전을 뽑고 가야 할 것 아니야.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에서 시어머니의 노크 소리로 기상을 한다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충, 빈대,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저한테 들러붙어서는 자기네들 기념품 사기에 바빴어요. 어머머, 옳게. 이거 어때? 나 다음 주에 생일인데.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엄마,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지? 내가 노란색이 희한하게 잘 받더라고. 이게 폴로 매장이 여기에만 또 있는 게 있고 그러더라. 한국보다 확실히 싸기는 하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우리 여행 여기로 간다고 하니까 폴로는 꼭 사서 오라고 막 그랬었나 봐. 어머어머, 엄마. 엄마도 이거 한번 입어봐. 설마 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선물은 사주겠지, 안 그래? 나는 뭐 덤으로 어떻게 사주려나? 저런 식으로 계속 뭐 하나 사주냐, 이거 얼마 안 하는데 등등. 아주 저한테 돈을 안 뽑아 먹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것인지 어떻게든 저한테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 악착같이 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돈 내려고 하면 악착같이 말렸죠. 저는 우리 여행 경비 내느라 돈 많이 쓰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최악의 신혼여행을 하고 오고 나서 혼인신고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도장을 찍었네요. 앞서 신혼여행 에피소드를 들으셔서 짐작이 가셨겠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딴 식으로 내내, 아주 내내 자기 식구들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저와 이혼을 했던 그해 저의 생일에도 자기 식구들을 불렀죠. 그러니 제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폭발해도 수백 번을 했죠. 야, 윤서영, 너 그렇게 휙 가버리면 뭐 어쩌자는 거냐? 어? 엄마랑 누나가 얼마나 민망했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네 생일마다 축하해주겠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다고 휙 가버리냐? 아니,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니면 뭐가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야? 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생일 축하해 주려고 모인 자리였잖아. 누가 축하해달래?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축하해달라고 구걸이라도 한 적 있어? 뭐가 있어? 그래, 축하해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하지. 감사해. 그래, 오빠 말대로 어머님이랑 형님이나 생일 축하해 주러 그 몇 년을 오셨다고 하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그 몇 년간을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어? 아니면 나한테 선물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
매번 나 아니면 당신이 밥값 다 내고 형님이랑 어머니 식사 포장해 가는 거 그거까지 다 챙겨드렸어. 그뿐이야? 당신도 그래. 내 생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번 먹은 적 있어? 그놈의 쌈밥! 그놈의 한정식! 무슨 놈의 쌀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나 오빠 식구들한테 생일 축하 그만 받고 싶어. 축하 그만 받고 싶다고, 제발. 나도 어디 한번 오빠 생일 때마다 우리 친정 식구들 다 불러 앉혀서 축하해줄까? 밥만 쏙 먹고 가라고 해줘?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생각을 해? 생각을? 그러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휙 가버리냐고? 그냥 가버린 걸 감사한 줄이나 알아? 마음 같아서는 형님이랑 어머님한테 그동안 먹은 밥값 그거 다 돈으로 환산해서 나한테 주라고 닥달하고 싶었어. 알아? 그렇게 자기 식구들이 좋으면 결혼하지 말고 당신 누나랑 엄마 옆에서 살지 그랬어? 왜 결혼을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 사람을? 와, 당신 이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야, 윤서영, 너 진짜 실망이다. 어? 실망이야.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계산적이고 너야말로 이렇게까지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사람일 거라고는 내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어. 내가 내 식구만 챙기기 급급했다고? 그걸 지금 당신이 나한테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내가 우리 친정 식구들을 챙겼다고? 내가? 너는 그렇게 중립적인 사람이라서 나한테 월급까지 숨겨가면서 그 돈으로 네 식구 챙겼니? 어? 남편은 저한테 월급을 숨겨왔습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의 절반을 자기 식구들한테 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받는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200만 원이 자기 월급이라고 한 셈이었죠. 저요,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참고 또 참고 많이 눈 감아 줬어요. 그놈이 몇 년간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던 그날도 끝까지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놈이 월급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된 건 재밌게도 그 자식 급여 날이었어요. 남편이 항상 월급날에 어디 은행 통장으로 회사 급여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급여 날이 되도록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결국은 구조조정 당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결혼하자마자 내가 정말 미안해. 자기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더 좋은 회사에 다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그래도 다들 구조조정까지 안 간 것도 다행이라고들 하더라. 월급 깎이는 거에 정리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마 조금만 지나면 회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테고 그때까지만 조금만 이해해주라. 그게 왜 자기가 미안해. 회사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알았지? 그리고 오빠 회사 사람들 말대로 구조조정까지 안 간 게 어디야? 안 그래? 그래도 우리는 집이 있잖아. 나 말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 그러면 되지. 엄마 아빠가 집 해줘서 우리는 빚 없이 시작한 거잖아. 자기야, 기죽지 말고. 그거 자기 잘못 아니야? 자기 말대로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될 텐데 뭘.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여행의 여파가 잠잠해질 때쯤이었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에 월급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남편은 자기 월급이 줄어들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했었죠. 사실 돈이야 제가 버는 거에서 더 쓰면 되는 거니 걱정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을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집 대출 이자를 갚는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일을 겪은 탓에 남편의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있어서 저는 더 불안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떠올 수밖에 없었죠. 남편한테 묻자니 괜히 사람 기죽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남편 회사 관리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요. 저희 급여 날에 맞춰서 정상입금 처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입금이 뜨질 않아서요. 사연은행으로 입금해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는 쌀TV 은행으로 입금했습니다. 관리팀에서는 정상 입금 처리를 했다고 했죠. 저는 제가 원래 관리하던 남편 월급 입금은행 이름을 불렀지만 거기에서는 다른 은행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뭔가 이상한 촉을 느꼈죠. 그래서 혹시 급여 지급 명세를 좀 알 수 있겠냐고 물으니 그런 건 본인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가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내장 메모리에 저장된 남편 공인인증서로 남편 계좌이체 목록을 확인해 보았죠.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월급이 깎이기는 개뿔. 저한테 말했던 월급보다 180만 원 정도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월급날에 자기가 이체를 한 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월급 통장으로 말이에요. 보내는 사람 이름 밝히지 않고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죠.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전적까지 있던 인간인데 제가 뭘 어디까지 참아야 했을까요? 저 사건은 저한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저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었어요. 제 생일날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나한테 월급 숨겨가면서 당신 어떻게 했었어? 그렇게 나 몰래 뒤로 숨긴 돈 가지고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적 있어? 명절에 우리 집 갈 때도 당신 그거 솔갈비 하나 사가지고 가는데도 나한테 온갖 잔소리 다 했었지? 무슨 소공이냐고? 그러면서 너희 집 갈 때는 어떻게 했었어? 우리 엄마 혼자 계시지 않냐? 아들 며느리 가서 기분 좋게 해드려야 하지 않냐? 나 당신 그런 개벽 따위 같은 말할 때도 그래 홀어머니 혼자 본가에 두고서 결혼한 사람이 마음 불편하겠지. 내가 좀 맞춰주자. 나 그런 생각으로 당신 줄어든 월급 때문에 더 기죽을까 봐 선뜻 내 돈으로 나 혼자서 어머니 드릴 선물이며 음식이며 매번 내가 다 했어. 그때도 당신은 자기 월급 줄어든 거 알지 않았냐면서 맨날 뒤로 발 빼고 있었지?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 해대면서 남도 아니고 너랑 결혼한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싶었니? 뭐 사기? 야 윤서영, 너 자꾸 말 그딴 식으로 할 거야?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 사기를. 그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안 했었어?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막말로 장인어른 장모님이야 돈 걱정할 게 뭐 있으시기나 해? 두 분 다 여유 있으시니까 너 결혼할 때 우리 살찌까지 해주신 거고 너희 오빠나 남동생이나 너나 자식 셋 다 돈 걱정 안 할 만큼 알아서 잘 벌어먹고 살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너희 부모님 안쓰럽다고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는 소갈비 사가면서도 벌벌 떨었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 내가 번 돈 가지고 우리 엄마랑 누나 챙겨준 게 그렇게 잘못인지? 그래. 내가 벌어서 받은 돈으로 내가 우리 엄마랑 누나 챙긴 거야. 그게 잘못인 거야? 내가 잘못한 거냐고?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속이 좁고 못돼 처먹은 여자인가요? 저요? 남편이 월급 가지고 저를 속이는 동안 그 사람 생각해서 시어머니한테 더 잘했고요. 경조사 있을 때나 명절 때에도 그 사람이 준비한 것처럼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며 시댁 식구들까지 챙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머저리같이 그놈한테 속는 동안 그 자식이랑 그 자식 집안 식구들은 저를 비웃으면서 그 자식이 몰래 빼돌릴 월급으로 하하호호 웃으며 그 돈을 썼겠죠. 당연히 열불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놈은 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소리, 그딴 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자기는 어쩔 수가 없었고 자기는 가족을 챙긴 죄밖에 없다는 소리만 해댔어요. 그냥 저만 나쁘고 모질고 쪼잔한 여자로 만들었죠. 그런 싸움의 끝은 늘 똑같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됐지? 이제 만족해? 내가 아주 죽을 짓을 저질렀다. 내가 우리 엄마랑 누나 챙긴 게 아주 큰 잘못이지.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참 미안하다. 저딴 식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런 싸움에 저는 지쳐갔어요. 나중에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식구들을 챙기든 말든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도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만 챙겼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임, 식사 자리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니 그 자식도 저랑 똑같이 굴더군요. 저희 친정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 모임 일절 오지 않았죠.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따로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러던 중 신우라는 여자가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올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면목이.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 나도 살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고작 사업 한번 엎어진 것 가지고 나 우리 애들 아빠랑 이혼하면 그건 너무 아닌 거잖아. 나 우리 애들 없이는 정말 못 살거든. 우리 애들도 엄마 없이 크는 거 나는 그 꼴 절대 못 봐. 그래서 그랬어. 어차피 엄마 나중에 시간 더 지나서는 결국은 올케네가 모셨어야 하는 건데 그냥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래. 어차피 엄마 나이 드시면 내가 모실 생각이었어.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 집에서는 아들이라고는 나 하나라서 나중에 언제가 되더라도 엄마 모시고 살 거라고. 누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잘 해보려다가 그런 건데 우리가 엄마 모셔야지. 안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엄마 계시면 자기나 나나 회사 다니면서 집밥도 잘 챙겨 먹고 다닐 수도 있고 분명히 우리 셋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신우이네 집은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쪽 집도 원인이 신우이였죠. 아주 두 남매가 멀쩡한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인생을 다 망쳐놓았네요. 신우이는 허영심이 심했습니다. 쇼핑 중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카드 빚에 허덕여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상태까지 되어놓고서는 그래도 쇼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친구랑은 어떻게든 어울리려고 아등바등 해대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던 중 돈 많은 친구한테 무슨 사업을 권유받았던 모양입니다. 한동안은 뭐 외제차를 뽑았네 뭐 했네 하더니만은 쫄딱 망해서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그 집까지 담보로 잡았죠. 자기 남편 몰래 한 사업이었는데 빚에 쫓기고 쫓기다 시어머니 집에 손을 댄 거였어요. 자기가 저지른 빚을 막아내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만든 셈이었죠. 그러다 그 빚 못 갚아서 시어머니 집은 당장 한 달 뒤에 빼야 하고 상황이 아주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소영아,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옳게. 더 길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 옳게 시어머니고 옳게 남편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 가족이잖아. 응? 가족은 무슨. 내가 언제 자기들한테 가족이었다고. 괘씸했어요. 그렇게 자기 식구들끼리만 서로 챙기기 급급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자 저한테 우리는 가족 아니냐고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신혼집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해준 집에 자기들 멋대로. 너무 괘씸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분히, 아주 차분히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가족이었어? 형님, 제가 언제 형님한테 가족이었어요? 이 집 제 집도 아니고 저 사람 집도 아니에요. 그건 알고 이러시는 거죠? 이 집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에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집 명의도 부모님이 제압으로 하라고 하셨던 거 제가 그건 못하겠다고 부모님 명의로 그대로 두자고 했고요. 그래도 이 집 해주신 거니 세금 나오는 거는 제가 다 냈어요. 그때 형님 동생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한테 자기 월급 줄어들었다고 거짓말하고서는 뒤로 빼돌린 돈으로 형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닌 거고요. 그렇게 놀러 다니실 때요? 저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낀 적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어디 놀러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고요? 오빠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번 얘기 좀 해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야, 서영아. 너 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 꺼낼 거야, 어? 그래서 그때 너한테 그렇게 걸리고 나서 나 월급 있는 그대로 다 너한테 보여줬잖아. 아니야? 그래, 내가 너 서운하게 한 건 미안해.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어? 뭘 어떻게 해? 그냥 지금처럼 해. 어머니 모시고 올 거면 모시고 와. 언제 오빠가 그런 거 나한테 상의하고 한 적 있어? 어차피 내가 싫다고 해도 기어코 모시고 올 거 아니야? 형님, 저한테 서운하다는 표정 짓지 마세요. 서운한 거는 골백번 서운했어도 제가 서운했죠. 마음대로 해, 모시고 와. 어차피 모시고 올 거잖아. 여태껏 남편이 자기 식구들만 챙긴다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왜 모시고 오라고 했느냐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누이가 자기 엄마 모시고 살아라고 제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저는 그 자식이랑 이혼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내 명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다 듣고도 기생충 같은 그 집 남매는 좋다면서 웃어댔습니다. 속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참 대단들 했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또 뭐라고 이야기를 꺼낸 줄 아세요? 정말이지? 자기 말 바꾸는 거 없다? 엄마 정말로 모시고 온다? 그래. 어차피 나중에 모시고 살고 조금만 더 빨리 모시고 사는 거로 생각하자. 어?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해? 어떤 때 보면은 누나보다도 자기를 더 좋아한다니까? 그렇지, 누나. 그럼. 올케 모르지? 우리 엄마가 아주 온 동네방네 올케 자랑을 하고 다닌다니까? 내가 질투날 정도로. 아우, 올케. 우리 엄마 잘 좀 부탁할게. 고마워. 내가 우리 올케 덕에 한시름 났다. 그것 봐. 가족끼리 이렇게 하나하나 돕고 맞춰나가고 하니까 벌써 웃음이 한가득하네. 안 그래? 아, 맞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 주면 엄마 생신이잖아. 그래서 엄마 생신 기념으로 다 같이 여행 가려고 하는데. 당신 시간 괜찮나?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던 인간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끼자마자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않냐? 가족여행을 가는 것 어떻겠냐면서 말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돈 없어서 죽을 것 같다던 인간들이 대뜸 가족여행? 그것도 다낭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제 앞에서 굳이 왜 꺼냈는지 저는 바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올게 그때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회사 일이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올케는 못 가는 대신에 어떻게 좀 경비라도. 아니 뭐 내가 염치 없이 많은 돈을 내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자식들이 주는 돈이랑 며느리가 주는 돈은 또 기분이 다를 거 아니겠어? 아이 누나도 참. 자기야, 자기 그때 회사 뭐 중요한 일 있다고 했던 거 그거 승진이랑 관련 있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한테는 잘 얘기 잘할 테니까 굳이 시간 억지로 내서 가지 않아도 돼. 아니 뭐 자기가 엄마 생신 선물 굳이 따로 해드리는 것보다야 누나 말대로 여행 경비 좀 보태주면 더 실용적이고 의미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유 내가 말하고도 염치 없네. 그렇지? 염치 없죠. 너무 없죠. 아니 염치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남매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그 역겨운 말을 해대는데 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했죠. 더는 그것들한테 호구로 잡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염치? 솔직히 염치 없는 거지. 안 그래? 조금 전까지 나한테 어머니 모시고 살자 뭐하자 나한테 둘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해놓고 갑자기 해외여행 경비를 내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형님, 제가 하는 소리가 뭐 싹스 없게 들릴 거라고 알고 하는 소린데요. 저한테 여행 경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이 사업 힘들어지신 거지. 이 사람이 멀쩡히 자기 월급 받을 만큼 다 받으면서 잘 벌고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당신은 월급도 받을 만큼 받고 거기다가 몇 년을 나한테 속여가면서 뒤로 빼돌린 돈도 있을 텐데 나한테 여행 경비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어머, 옳게. 참네. 아니 그냥 못 주면 못 준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을. 알았어. 너한테 돈 받아내겠다고 생각해서 한 말 아니야. 어쨌든 그럼 당신은 여행 같이 못 가는 거지? 나는 그럼 그렇게 알고 있는다. 누나 됐어. 그만 얘기해. 더 얘기했다가는 서로 좋은 소리 못 나가겠다. 그만해. 내가 데려다 줄게. 저도 이판사판 그것들한테 잘 보일 생각도 없었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남편이라는 인간과 이혼할 생각을 했던 터라 저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우이는 뻔뻔스럽게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툴툴거리다가 자기 동생 손에 이끌려 나갔고요. 남편놈 역시 자존심이 상했는지 인상을 팍 쓴 채 누나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시댁 인간들이 가족여행을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그놈과 이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여행지를 고르는 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골랐고 그놈이 환전을 하는 동안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집을 부동산에 내놨죠.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여행 다녀오면서 엄마 모시고 바로 집으로 들어올게. 잘 살아보자.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무튼 다녀와서 보자. 어이가 없죠. 누가 보면 제가 그놈한테 큰 잘못이라도 했나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무게는 그렇게나 잡는지 자기가 산 집에 자기 엄마 모시고 들어오는 것처럼 저딴 식으로 뻔뻔스럽게 나왔어요. 저는 오늘부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는 인간이 될 테니 그놈 하는 개소리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놈이 공항으로 향하고 저는 지문을 다 챙겨서 저희 친정집으로 우선 거처를 옮겼어요. 제가 시세보다 집을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정말 금방 구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이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초저녁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그놈이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여보, 이 사람들 다 누구야?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집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건데? 당신 지금 어디야? 나? 헬스장. 나 지금 운동 중인데? 내가 깜빡하고 당신한테 말을 안 했구나. 그 집 팔렸어. 나는 이사했고. 뭐? 아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사하면 어떡해? 진짜. 주소나 빨리 카톡으로 보내. 엄마 지금 힘들어하셔. 내가 사는 집 주소를 당신한테 왜 보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나는 당신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도 없고 당신 가족들 사이에서 겉도는 것도 지겨워. 막말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같이 찌질한 놈이랑 계속 살았는지 모르겠더라? 너랑 너희 누나가 내 욕을 해도 상관없거든? 나는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려고 그 집도 다 내놓은 거고 어차피 너희 누나 집도 있잖아? 그렇게 가족끼리 단합이 잘 되는데 뭘 걱정이야. 누나 집 가서 같이 살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가족들 얼굴 계속 보고 살 텐데. 안 그래? 나 너희 회사로 이혼 소장 보낼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 빠르게 처리하자. 그놈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자기 엄마를 누나 집에 모셔다 드리고는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 자식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소금사리를 받고서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정법원에서 만나 도장을 찍었죠. 이혼 도장 말입니다. 그 자식 그렇게 자기 엄마 자기 누나 하더니만은 저랑 이혼하면서 자기 엄마는 누나 내에 계시게 하고 자기 몸만 쏙 챙겨서 나와 살기로 했다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하길래 꺼지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는데 참았네요. 아차차. 저요. 위자료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 그대로 저희 친정 부모님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은 그 돈을 저한테 다시 주셨네요. 좋은 집 구해서 멋지게 독신생활 살아보라고 말입니다. 똥차 갔으니 좋은 차 오겠지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저 이혼 잘했죠. 그놈한테 복수한 방법도 나름 통쾌하지 않았나요? 기생충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생충 같은 인간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제발 좀요.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인생 망치지 말고 당신끼리만 사세요. 제발.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